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만큼 주가가 또 이번에 큰 이변 없이 8% 넘게 하락하여 테슬라는 305달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7월 24일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멤버십분을 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실적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의 분석을 11시에 완료하였고요. 테슬라가 317인 상태에서 이미 옵션 측에서는 여기 이렇게 310에서 300달러까지 풀옵션 게마가 잡혀있기 때문에 300까지는 열어놔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변이 없이 테슬라는 결국 300을 찍고 소폭 반등하여 305달러에 마감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테슬라를 팬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최대한 대응하기에 안전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매일 지켜보는 것이고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처음에는 5% 정도 하락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을 때 최소한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은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6.42% 정도이기 때문에 프레장에서 보여줬던 변동성인 5% 정도로 끝날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0달러까지는 열어놔야 한다고 분석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실적 미스로 인해서 8%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이걸로 다 끝난 것인가라고 바라볼 수 있는가인데요. 우선 테슬라는 여기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 속에서 방향성을 정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실적이 잘 못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하락할 때 여기 이러한 갭 하락이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한 예시로 7월 7일 발생했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말다툼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갭 하락은 더 이상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금방 갭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면은 실적 미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갭의 경우는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거나 혹은 실적에 준하는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갭이 빨리 채워지기는 힘듭니다. 일단 갭 하락으로 방향이 아래쪽으로 잡혔고요. 그로 인해 TSI 인덱스는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으며 RSI 또한 이렇게 30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트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으니 그럼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테슬라의 성장률로 며칠 전 실적이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2026년을 시작으로 어닝 퍼 쉐어에서 이렇게 50%의 성장률과 함께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흐름은 27년 그리고 28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과 가이던스가 대략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러한 수치들을 조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2020년을 시작으로 약 여기 50% 정도의 성장률을 바라봤던 수치는 이렇게 46%로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어닝 퍼시어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지표들도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젯밤을 기준으로 잡힌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의 미래전망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매주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펀더멘탈 지표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26년이 아닌 분기 기준으로 25년 3분기와 4분기의 매출액과 어닝 퍼 쉐어는 어떠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지도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매출액인데요. 빨간색은 3분기이고 남색은 바로 4분기의 매출액 예상치로 잘 보시면은 3분기의 매출액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4분기의 매출액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분기의 매출액 컨센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닝콜에서도 설명이 되었듯이 7,500달러의 보조금이 철폐가 되기 때문에 4분기의 수요가 3분기로 몰리고 그 이후에서 3분기의 매출액 컨센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4분기의 경우는 원래 4분기에 있어야 할 매출액이 3분기로 이동해 가다 보니 4분기의 매출액 컨센은 줄어드는 쪽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어닝 퍼 쉐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3분기 어닝 퍼 쉐어는 빨간색으로 보시면 큰 반응이 없는 반면 여기 4분기에 어닝 퍼 쉐어인 남색은 큰 폭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닝 퍼 쉐어는 순이익에서
발행된 주식을 나누는 결과치로 매출과는 달리 모든 비용들이 반영되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에 몰리는 사재기가 어닝 퍼셰어에는 의미 있는 수치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R&D의 비용은 AI 등에 대한 투자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고, 관세 부분이 약 300밀리언 달러 이상의 비용을 보탤 것이며, OBBBA 법안의 통과가 보조금을 없앰과 동시에 레귤러터리 크레딧이 미국에서 사라짐에 따라서 어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닝 퍼시의 수치는 3분기에 높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 펀더멘탈이 어떻게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들과 함께 확인했는데요. 차트적으로 좋지 않고 펀더멘탈 또한 하향 조정이 된다는 것은 주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 또한 그것에 맞게 단기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조정이 와도 얼마까지 조정을 받냐는 것입니다. 펀더멘탈이 악화된다라고 해도 테슬라가 시장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치를 받는 것은 전기차가 아니라 바로 로보택시, 즉 풀셀프 드라이빙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실적의 퍼포먼스가 방향을 정할지는 몰라도 큰 그림의 방향성은 로보택시의 승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주가가 끝도 없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결국 전기차 쪽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주가 또한 그것에 맞게 조정이 올 것인데, 제가 노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펀더멘탈의 흐름보다 주가가 더 과하게 하락하는 구간을 찾기 위해서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꾸준히 세력들의 옵션 포지션과 수급 현황 활동 등을 파악하면서 대응하기에 안전마진이 높은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오늘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300달러의 상당히 많은 풀옵션들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00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지만, 사실 옵션 만기일은 정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300을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자체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급 현황 관점에서도 바라봤을 때 아직 테슬라가 바닥을 가리키기에는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흐름을 주가가 전부 다 소화해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멤버십분들 상으로 숙제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테슬라 상으로만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외적으로 악재로 인해서 저평가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는 기업들 상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모든 분석들을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또 팔로우업 분석을 드리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를 담보 삼아서 미래의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25년 4분기 그리고 26년 2분기까지도 힘들 수 있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가 처한 환경은 높아지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출고량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OBBB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보조금과 레귤러터리 크레딧 또한 테슬라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안 좋은 상태로, 이 상황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미래는 일론 머스크가 명시해 놓은 것처럼 autonomy, 즉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까지인데, 이것을 이루려면은 막대한 R&D의 비용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좋지 않은 실적이 예고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만약 장기적으로 자율주행과 옵티머스가 성공을 한다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26년 2분기까지 테슬라가 보여줄 변동성은 저에게 있어서 매집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실적의 여파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로보택시는 장기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24년 4분기의 실적이 고민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저가형 모델이 4분기에 어느 정도의 지원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도 봅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큰 변동성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26년 2분까지 제시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주주로서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저렴한 가격대에 매집해 나가고자 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밤 세력들의 포지션을 확인해서 어떠한 방향성과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